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을 좋아하고 연애 이야기를 좋아하는 70대 후반의 청년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음악을 들으며 차분한 마음으로 집 근처의 냇가를 걷다가 오리들이 헤엄치는 것을 구경하게 됐어요. 참 귀엽고 예쁜 것들이 졸졸 헤엄치는 걸 보고 있자니 죽은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생전에 그런 조류들을 참 좋아해서 우리는 집에서 거위를 키웠거든요. 1980년대 말에 주택에서 살 때였고 시 외곽지에 한적하고 아담한 돌집이었지요. 낮은 담장 위로 장미 넝굴이 우거져 있었고 자그마하게 마당이 있었고 작약이나 라일락 같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었지요. 그리고 그 마당에서 거위를 풀어놓고 키웠어요. 거위는 사람을 참 잘 따르는 아주 귀여운 동물이지요. 보니까 요새는 애완용으로 거위를 키우는 사람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그때 서너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내가 살림을 아주 정갈하게 하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거위들을 키우는 것도 문제없이 잘 해냈지요. 그 시절 나는 40 중반의 작곡과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큰 어려움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요. 아내는 정원 가꾸고 집안 청소하고 때때로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담소하며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에 더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내를 몹시 신뢰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런 속에서 아주 조심스레 낯선 감정이 제 마음 안으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저에게 잠깐 레슨을 받으러 다닌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몇 달 후에는 제가 재직하는 학교에 같은 학과 제자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갔던 것입니다. 갓 20살이 되어 꾸미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에 그 아이는 그저 수수하게 차려입고 학교에 나왔고 제 연구실에 자주 인사를 하러 와서 전공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참 맑고 깨끗했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음악적 재능도 풍부했기에 저는 특별히 많은 배려도 해주었지요. 어느 일요일에는 작곡 공모전에 출품한다며 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찾아왔기에 그것을 같이 봐주느라 저녁이 될 때까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단정하게 깎은 과일과 그 아이가 사가지고 온 빵을 먹기 좋게 잘라서 탁자 위에 놓아두고 갔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는 동태국과 갓 지은 밥으로 저녁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학교에서도 그 아이와 함께 악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몇 번 더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음악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면 언제나 거실이나 정원에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기에 그 아이와 저는 아내가 그 집에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씩 흘러갔고 그 아이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이미 우리는 사제지간 이상으로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전혀 몰랐으며 저도 제자와 그런 관계가 되리란 생각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돌이켜봐도 연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니 어쩌면 아내는 당시에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당시에 갓 20살이 된 젊었던 그 아이와 40 중반의 제 아내는 엄마와 딸만큼의 나이차가 있었고 그 아이가 가진 젊음을 얼마쯤은 제 아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미약하게나마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아내는 그 아이의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때때로 생각지 못하게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올라 치면 약간은 인상이 굳어졌던 것이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생 입을 닫고 있던 아내는 재작년에 먼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아이와 외국 여행을 다녀왔을 때도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한 달간의 여정이 담긴 제 짐가방을 말없이 풀었지요. 아내에게는 점잖게 구느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야릇한 소리와 행동을 그 아이와는 한 침대 위에서 한 달을 지내며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 아이에 비해 30살이나 더 나이 먹은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불안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외국 땅에서 우린 같이 붙어 돌아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둑한 골목길에서 난생 처음으로 건달 잡배들이나 할 것 같은 짓을 버젓이 하며 서로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일망정 청년이 된 기분이 들었고, 제게 매달려 사랑스런 애교와 날개짓을 한 그 아이가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꽁꽁 묶인 채로 체면 구기지 않으려 애쓰고 살던 지난 날들을 그대로 날려버릴 듯이 저는 그간의 가면을 벗어던진 채 자유로운 해방감 속에 새로운 저 자신을 찾아나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만 돌아보니 그 아이가 입시 마무리를 하려 저와 처음 만났던 고3 2학기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마주할 때도 우리는 이미 마음과 몸으로 서로를 원하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저는 매끄럽지 않은 곡 전개를 바로 잡아주려고 피아노 앞에 앉은 그 아이의 등을 아무 생각 없이 껴안다시피 해서 양손으로 건반을 짚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잠깐 움찔했지만 이내 포근하게 제 품 안으로 감겨 들어왔고, 저는 설명에 열중하며 제 손을 그 아이의 손 위로 폭에 올려놓고 피아노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제게 조금 더 기대는 느낌으로 지그시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로 이상한 두근거림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저 묵묵히 거실 의자에 기대 뜨개질을 하거나 밖으로 나가 거위 밥을 주거나 잡초를 뽑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수없이 흐른 지금 그 아이는 저 먼 지방에서 여고의 음악교사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를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날에 비해 더 나이 들었고 아내도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 애도 결혼을 하고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그 애와 저는 나이 30년 차를 넘어서서 예술을 매개로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우연이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아마도 머뭇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거위는 제 아내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런 아내도 저를 아주 잘 따르며 순종적으로 보필했지요. 그 아이 역시도 저를 신뢰하고 믿으며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저에게 전부 내주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도 빛나던 시절의 달콤한 사랑의 몸짓과 날개짓이 영원할 것 같던 젊음의 희망까지도요. 아내도 그 아이도 거위를 너무 좋아했지요.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꼭 이제 막 걸음을 배우는 아기 같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눈부신 흰빛의 거위들이 세월 속에서 하나씩 사그러 들어갔던 것처럼 그 순종적인 사랑의 여인들은 세월 속에서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그 시절을 되짚고 있지만 그다지 쓸쓸하지는 않다고 애써 변명합니다. 사랑이란 원래 달콤하고 씁쓸하고 최종적으로는 깊은 여운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